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주 일주 하나로 보는 심리학. 오늘은요, 일주 하나로 그 사람의 성향이 보이는 그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을미생, 개축월, 병술일, 정유일주의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그 사람의 운명이 사주 8글자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축술미 지지의 삼형사를 끼고 있어요. 축술미 삼형사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명리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의 말이에요. 아마 전생에 약간의 그 남을, 왜 장군 같은 기질, 그래서 남을 살육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형살을 그렇게 삼형살, 인신사 삼형살 이런 걸 갖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벌로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럼 이분은 병화일주예요. 자, 연월일시 중에 이게 일간이거든요. 이 일간이 병화일주, 간목일주, 여기 을목일주, 무토일주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십간놈만 잘 알아도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관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본 성품, 아주 40% 중에 4% 보인다고, 10%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선생님 딱 무슨 일주 같아 보여요?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얼굴에 딱 써있죠. 나 간목일주야. 자, 간목 보이죠, 얼굴이? 자, 우리 선생님은 을목일주예요. 이렇게 간목과 을목이 같은 남자인데도 굉장히 연하죠. 간목일주는 굉장히 뻣뻣해요. 아마 안 만져봐서 모르지만 살도 뻣뻣하실 거예요. 자, 우리 안 만져봤어요, 한 번도. 자, 여기 선생님, 우리 을목일주 선생님도 한 번도 못 만져봤어요. 야들야들 할 것 같아. 야들야들. 악수 한 번만 해보세요. 악수. 해볼까요? 악수 한 번 해보세요. 자, 되게 야들. 이 선생님하고 악수 해보세요. 어때요? 완전 틀려, 완전. 완전 틀려. 완전 틀려. 나 처음 이 차이. 느낀 거야. 나 부드러운데? 처음 느낀 거야. 본인이 또 부드럽대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 본인 별로 안 부드러워요. 자,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은 무토일간이에요. 무토일간 단단한 산처럼 좀채로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고요. 우리 선생님 병화일주예요. 예쁜 얼굴 봐봐요. 우리도 너무 병화일주요. 그냥 얼굴이 좀 발그레하죠. 그래. 병화일주 사람들은 얼굴이 발그레하고요. 또 화이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눈이 약간 우리가 태양 딱 보면 눈이 부시죠. 안 보이죠. 그래서 까맣지 않고요. 약간 노리끼리 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식간론으로 딱 볼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 좀 봐주세요. 예뻐요. 정화일주예요. 딱 봐도 정화일주죠. 정화일주의 코는 이렇게 생겼어요. 갈고리 정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길쭉하게 예쁘게 생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딱 지나가다가 아, 저 사람 정화일주 같다 하면 백발백중 보일 수 있어요. 그 제가 잘 알고 있는 이회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정화일주 얼굴 딱 보세요. 딱 그렇게 코도 생겼죠. 아까 근데 물어봤어요 저한테. 자기- 정화일주냐고? 네, 저 정화일주 동생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 대박, 그죠? 그리고 자, 병화일주랑 동생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더 정화일주 얄쌍하게 생겼어. 얄쌍하고 예쁘게 생겼죠. 바로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봐요. 벌써 도원 스님 얼마 배운 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정화일주예요 물어보니까 100% 맞잖아요. 그렇게 십간론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정이 보여요. 자, 그럼 병술일주는 여기 무엇을 깔고 있나? 여기 보는 거예요. 식신을 깔고 있다. 근데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신정무가 들어있다. 신금이 이 여자에게 무슨 역할을 해줄 것이냐? 자, 화극금을 해주잖아. 화극금. 그러면 정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럼 정제를 깔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지장간을 보고 일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일주 하나로 보는 심리학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일간으로 첫 번째 일간으로 그 사람의 기본 얼굴형, 그 사람의 기본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 성격, 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사람이 뭘 깔고 있었다? 식신을 깔고 있다고 그랬죠.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는 성격이냐면 아,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먹을 법도 좋고 뭐 이분은 부지런하고 이분은 뭐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명리학자분 중에서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야야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밥 먹을 복은 하늘에서 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말투가 좀 다를 뿐이지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성향이 안 되는데 자 일주로 분석하는 그런 뭐 육친관계.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의 일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정관을 깔고 있는지 편관을 깔고 있는지 남자들은 정제를 깔고 있는지 편제를 깔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여자들은 정관을 깔고 있는 게 좋을 것이고 남자들은 정제를 깔고 있는 남자가 좋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지는 그 사람의 무엇이다? 배우자 자리다. 그죠?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의 남편이 딱 깔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 정관이 있을 것이야. 정해일주도 물론 선생님 정관을 깔고 있어요. 그 옆에 관의 동태만 잘 봤으면 아 나는 그래도 남편 복이 있구나 라고 자랑하면서 살아도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 전체 모습에서 이게 남편을 극하는 별이 있는지 또 극하는 어떤 다른 기운들이 더 많은지 이걸 전체를 봐야 되지만 일지만 봤을 때는 그래요. 자 그다음에 가정 환경을 볼 수 있어요. 일지가 배우자 자리라고 했으니까 또 일지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죠. 월지는요. 월지와 월간은 사회적인 환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월지와 월간이 옛날에는 정인과 정관, 관인상 선생님 딱 이루는 사람을 최고 좋은 사주로 봤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현대는 또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지일간, 나 일간 하나로 자 얘가 정관이냐 편관이냐 식신상관이냐 뭐 비경겁제냐 이거에 따라 사주 분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십성론을 잘 배워라. 그거 하나로도 한 사주의 50%는 볼 수 있어요. 5, 60%.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배우면 가서 때려 맞추면 반은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을 때려 맞추니까 오 맞아 다 맞는 것 같아. 이러니까 막 가서 함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50%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아니면 30%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사주 일간의 특성을 본다 했죠. 두 번째 사주 일지의 특성을 보고 세 번째 천간과 지지의 물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을사일주 딱 보면 너 꽃뱀 같은 사주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커다란 바위 물에 떠있는 꽃 같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우리가 촛불 같은 여자라고 보았고 우리 선생님 갑오일주라고 했어요. 그럼 어때? 청록말 마구마구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그렇게 했었고 우리 옛날에 정해년에 빨간 돼지, 붉은 돼지, 황금 돼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해년도 마찬가지고 황금 돼지 복이 굉장히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선생님 경자년에 누가 옛날에 한때는 올해 애기 나면 참 좋아요. 막 밀레니엄 애기 되게 좋아요. 이러면서 애기 나라고 막 아기 나라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해에 맞춰서 아기도 나요. 그죠? 정해래운 뭐 이럴 때. 그런데 경자년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죠? 정축년 내년인데 경자 신축년 갑자기 발음이 안 나오네. 신축년에 애기 나라는 사람 막 봤어요. 고생문이 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축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신축년에 아기 태어나는 애기들은 다 고생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이제 그 물상론 하나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 말 이해가 가셨을 거고. 자, 물상론은 그럼 대충 보이나요? 나는 뭐 같나? 이거 한 번만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뭐였죠? 무신. 그래서 원숭이.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산 속에 있는 원숭이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신금이 금이잖아요. 네. 칼을 품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굉장히 무사 같은 기질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 무슨 일주예요? 병진일주 좋죠. 나쁘지 않죠. 병진일주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살들에 많이
노출돼서 어렵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진 속에 진을개무라고 하는 그게 근데 개수가 수국화로 관고를 놓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상론만으로도 병진일주 이 진이 사실은 그 10천간 중에서 12지지 중에서 가장 큰 땅이 진이에요. 근데 이 넓은 땅에 태양이 딱 떠 있으니까 그 옆에 을목 잘 갖추고 있으면 또 그런 살들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러면 뭘 배워야 되겠어요? 물상론 배워야겠죠. 근데 요즘 사주의 문제가 또 물상론만 배우고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정인들은 안 그래요. 정인들은 그거 하나만 배우고 말을 안 해요. 근데 편인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말도 잘하고요. 또 상관일주도 그러겠네요. 상관일주. 그 다음에 그 사주에 그런 살이 있을 거예요. 뭐 하나에 삘 꽂히면 끝까지 가는 그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이제 편인성을 가진 사람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장간의 특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슨 술일주, 무슨 진일주 이러고 있죠. 경술, 병술, 무술, 뭐 임진, 뭐 이런 갑진은 좀 덜하겠다. 병진 이런 사주들. 임진하고 병술이 제일 그 작용이 지장간의 작용이 가장 크겠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많이 해요. 병수라고 임진. 임진. 진 속에 을개무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입고시킨다 이런 게 있어요. 을개무요. 을개무. 진을개무. 그 다음에 병술도 술 속에 술 신정무가 들어있으니까 자신을 입고시킨다. 저절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건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고. 자, 그러면 사주 하나로 보는 일주의 심리학, 여기서 술 속에 무엇이 있느냐, 축 속에 무엇이 있느냐, 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지장간으로 그 사람의 그런 특성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장간은 우리가 5개월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살의 발표자의 그런 특성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요거 볼게요. 갑오일주의 사주였었어요. 우리가 공부 한번 해봤던 거예요. 갑오일주는 상관일주를 가지고 있어요. 상관일주. 그러면 상관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분이 본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빗 맞아도 한 방이에요. 이런 말을 가끔 하세요. 이분 상관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감이 있어요. 왜? 관을 박차고 일어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빗 맞아도 한 방이에요. 이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는 상관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자기 기운이 없는 거예요. 관을 뿌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정관이 딱 옆에 떴다면. 그러면 관적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 주웠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덜덜덜 떠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서에다 갖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눈치를 보게 돼요. 단점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게 돼요. 상관은 뭐 이마에 포켓 바로. 그러니까 가능성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관이 뿌리를 이렇게 튼튼히 두었으니 정관 격이기 때문에 그 상관의 작용이 더 강할까요? 정관의 작용이. 그러니까 상관이 아주 적당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근데 옛날에 상관 경관은 위화백단이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가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 일지는 아니야 너 가끔씩 그런 짓도 해도 돼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인생이 가끔씩 인생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전이고 이쪽은 말리고 이쪽으로 갈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인생의 하반기에는 더더욱 자신감이 강해진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이 사주는 굉장히 깔끔한 사주예요. 깔끔. 그야말로 정확한 딱 구분되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딱 통으로 아싸란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아니면 말고 기면 확실히 밀어붙이는 그런 저돌성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갑목이 양간이에요, 음간이에요? 양간이죠. 자,
뿅무경임 5개가 양간이고요. 을정기신계 5개가 음간이에요. 그러면 양간의 사람과 음간의 사람은 여자와 남자를 다 차치하고 양간은 양간의 기질이 나타나더라. 음간은 음간의 기질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사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간인지 음간인지. 양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던 남자들의 성격이 어떤가요? 첫 번째 성격. 저돌적이야. 일단 뭐 내지르고 봐. 이렇게 표현이 좀 나쁜가? 네. 아니면 강인해. 아니면 또 양간에 뭐 있어요? 공격적이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남자애들은 유난히 뭐 칼 들고 막 싸고 놀잖아요. 이렇게 공격적이야. 그런 것처럼 여자들도 양간의 여자들은 좀 더 사회생활하든 뭐 일상생활 했을 때 공격적인 면이 조금 더 있어요. 그게 나쁜 공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감목선님 아까 왜 아파요? 아픈 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간의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양간